정윤이는 사무실 창가에 기대어 커피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오후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며 잔잔한 주름을 드러냈죠. 50을 갓 넘긴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보다 단단함이 더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윤인의 찬 간판은 이제 서울 전역에 30개가 넘는 지점을 보유한 프랜차이즈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오후 일정 확인해 드릴까요? 비서가 노크 후 들어와 물었습니다.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시에 신규 매장 계약건, 그리고 5시 반에 김상무님이 부탁하신 결혼식 참석이 있습니다. 윤희는 약간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결혼식이라 이런 자리는 항상 그녀에게 쓸쓸함을 안겨주었죠. 15해 전 그녀의 남편 박준호가 배를 타고 나간 후 돌아오지 않은 그날 이후로 축하의 자리는 언제나 반쪽짜리였습니다. 김상무님 딸 결혼식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거래처 대표님이신 이사장님 자제분 결혼식입니다. 중요한 거래처라 꼭 참석해 달라고 하셨어요. 윤희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남편이 사라진 후 그녀는 뱃속에 있던 아이를 홀로 낳고 키우며 반찬 가게 하나로 시작해 지금의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딸 미나는 이제 미국 대학원에서 공부하며 어머니처럼 강인한 여성으로 자라고 있었죠. 알겠어요. 선물은 준비해뒀나요? 네,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비서가 나간 후 윤희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고이 접혀 있었습니다. 준호와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죠. 그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잘 지내고 있니? 윤희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15해가 지났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준호의 빈자리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결혼식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윤희는 창밖을 흘끗거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의미 없는 사교적 미소를 지으며 또 한 번의 형식적인 축하를 건네야 한다는 생각에 살짝 피로감이 밀려왔죠. 하지만 사업가로서 이런 자리는 피할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결혼식장은 화려한 조명과 꽃으로 가득했습니다. 윤희는 입구에서 방명록을 작성하고 예식장으로 향했습니다. 호텔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탈 때까지도 그녀의 마음은 별다른 감흥이 없었죠. 그저 일의 연장선, 사업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자리라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예식장 입구에 도착하자 하객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습니다. 윤희는 담당자에게 축의금을 전달하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식이 시작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었기에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며 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예식장 입구에서 혼주들이 하객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무심코 그쪽을 바라보다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신랑 측 혼주로 서 있는 중년 남성의 모습이 눈에 들어온 순간 그녀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죠. 준호? 윤희의 입에서 작은 속삭임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남자는 환하게 웃으며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15해 전보다 확실히 나이가 들었지만 그 미소만큼은 윤희의 기억 속 남편과 너무나 똑같았어요. 발걸음을 떼지 못한 채 윤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눈앞의 광경이 현실인지 환상인지 구분할 수 없었죠.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주변의 소리가 모두 사라지고 그저 그 남자의 모습만이 그녀의 시야를 가득 채웠습니다. 용기를 내어 윤희는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확신이 들었습니다. 틀림없이 준호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에 달린 이름표에는 박재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윤희가 그의 앞에 멈춰서자 그는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 그 특유의 억양까지 모든 것이 준호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윤희를 알아보는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듯 공손하게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준호 씨 맞죠? 윤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고 곧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박재현이라고 합니다. 혹시 다른 분과 착각하신 것 같은데요. 윤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그의 어깨를 두드렸고 그는 다른 하객에게 인사를 건네기 위해 윤희에게서 시선을 돌렸습니다. 윤희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혼란스러운 감정에 휩싸인 채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윤희는 예식장 한쪽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눈은 박재현이라 불리는 남자에게 고정되어 있었죠. 그의 모든 행동, 웃는 모습, 걸음걸이까지 준호와 일치했습니다. 단지 이름만 다를 뿐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옆자리에 앉은 중년 여성이 물었습니다. 윤희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이상한 모습으로 그를 응시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네, 괜찮아요. 윤희는 가까스로 대답했지만 그녀의 내면은 결코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은 여전히 격렬하게 뛰고 있었고 머릿속은 혼란스러운 생각들로 가득했죠. 준호가 어떻게 살아있을 수 있지? 왜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는 거지? 왜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걸까? 시기 시작되었지만 윤희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박재현이라는 남자가 신랑 아버지로서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만이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얼마 후 그가 신랑 어머니와 함께 일어나 양가 혼주 인사를 하는 순간 윤희는 그의 옆에 선 여성을 보았습니다. 단정한 차림의 그 여성은 분명 그의 현재 아내였겠죠. 식이 끝나고 하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날 때 윤희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반드시 그와 대화를 나눠야 했어요. 그녀는 용기를 내어 다시 한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재현은 약간 당황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저 전 정윤이라고 합니다. 혹시 이 이름이 기억나시나요? 재현은 잠시 생각하는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윤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억지를 부리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했지만 그냥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15해 전 제주도 근처에서 배를 타고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으셨죠? 재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의 눈에 경계심이 서렸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저는 박재현입니다. 당신이 찾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공손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윤희는 자신이 더 이상 말을 이어가면 상황이 더 악화될 것임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제 명함입니다. 혹시 생각이 나시면 연락해 주세요. 윤희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재현은 잠시 망설이다가 명함을 받아들였습니다. 실례했습니다. 윤희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습니다. 예식장을 나서는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택시에 오르자마자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15해 동안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살아있었다는 기쁨과 그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상실감이 뒤섞여 가슴을 찢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윤희는 침대 밑에서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준호와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결혼사진, 신혼여행 티켓, 준호가 쓴 편지들 그리고 그가 실종된 날의 신문기사와 수색 보고서까지. 윤희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 펼치기 시작했죠. 제주군의 어선 침몰, 실종자 5명. 15해 전 준호는 사업 파트너들과 함께 낚시를 떠났다가 갑작스러운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배는 침몰했고 5명의 승선자 중 3명은 시신으로 발견되었으나 준호와 또 다른 1명은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윤희는 시간이 갈수록 더 깊이 서류들을 파고들었어요. 그녀는 해경의 수색 보고서, 병원 기록, 실종자 명단 등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눈에 띄는 기록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신원 미상의 남성, 제주대학병원 이송 중증 기억상실. 사고 발생 3일 후 제주 남쪽 해안에서 의식불명의 남성이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그 남성은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물건도 소지하지 않았고 의식이 돌아온 후에도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윤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 남자가 준호였을까요? 그녀는 즉시 노트북을 켜고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어요. 제주 기억상실 환자, 신원미상 남성, 박재현 가능한 모든 키워드를 입력해 정보를 찾아냈습니다. 몇 시간의 검색 끝에 윤희는 마침내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8회 전 지역 신문에 실린 작은 기사였죠. 기억을 찾아준 은인에게 감사의 마음을 재현된 삶, 박재현 씨 이야기. 기사에는 15회 전 기억상실로 신혼을 잃었던 남성이 은인의 도움으로 새 삶을 찾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 속 인물은 분명 오늘 본 그 사람이었습니다. 준호였어요. 아니, 이제는 박재현이 된 그 사람. 윤희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재현의 SNS 계정을 찾아내 그의 삶을 조금씩 살펴보기 시작했죠. 그는 기억을 잃은 후 병원에서 그를 돌봐준 간호사와 7회 전에 결혼했습니다. 그 여자에게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있었고 오늘 결혼한 것이 바로 그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혼주였구나. 윤희는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화면 속에는 재현과 그의 세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그들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준호, 아니 재현은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밤새 자료를 뒤적이던 윤희는 결심했습니다. 그에게 진실을 알려야 했어요. 비록 그가 새로운 삶을 살고 있지만 준호와 자신 사이에는 딸 미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딸,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자란 미나 그녀에게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었습니다. 윤희는 명함꽂이에서 빼낸 박재현의 명함을 손에 쥐었습니다. 내일 그를 만나러 가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이튿날 아침 윤희는 재현의 사무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명함에 적힌 주소는 강남의 한 사무실 빌딩이었습니다. 박재현 건축사무소라는 간판이 달린 사무실 앞에서 윤희는 잠시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현 씨를 뵙고 싶은데요. 접수대의 여직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약이 되어 있으신가요? 아니요. 하지만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어제 결혼식장에서 뵈었다고 전해주시겠어요? 잠시 후 윤희는 재현의 사무실로 안내되었습니다. 널찍한 사무실 안에는 건축 모형들과 도면들이 가득했죠. 재현은 책상에서 일어나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어제 결혼식에서 뵈었던 분이시군요. 무슨 일로 찾아오셨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눈빛에는 경계심이 역력했습니다. 윤희는 심호흡을 하고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길게 말씀드리기 전에 이것부터 봐주시겠어요? 윤희는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그에게 건넸습니다. 결혼 직후 찍은 그들의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에서 젊은 준호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재현은 사진을 받아들고 한동안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에 어떤 변화도 없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윤희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제가 찾는 박준호입니다. 제 남편이죠. 재현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윤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부인이 저를 남편이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여전히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윤희는 침착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15해 전 준호 씨는 제주도 근처에서 낚시 중 실종되었어요. 그때 준호 씨는 저와 결혼한 지 2년 차였고 제가 임신 3개월이었을 때였어요. 윤희는 서류 가방에서 더 많은 사진과 문서들을 꺼냈습니다. 결혼증명서, 신혼여행 사진, 준호의 신분증 사본 그리고 마지막으로 딸 미나의 사진을 내밀었죠. 이 아이는 미나입니다. 준호 씨와 제 딸이에요. 지금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재현은 사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혼란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어요. 죄송합니다만 저는 정말 이 사람이 아닙니다. 제 이름은 박재현이고 15회 전 사고로 기억을 잃었습니다. 그 이후의 삶만을 알고 있을 뿐이에요. 윤희는 그가 완전히 거부하지 않는 것에
작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준호가 좋아했던 이야기들, 그들이 함께했던 추억들을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첫 만남, 청혼했던 날, 함께 꿈꿨던 미래에 대해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습니다. 재현은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조금씩 변하는 것을 윤희는 느낄 수 있었어요. 거부감에서 호기심으로, 그리고 어딘가 모를 감정으로 서서히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저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윤희는 가방에서 작은 도시락통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몇 가지 반찬이 정갈하게 담겨 있었어요. 이건 준호 씨가 가장 좋아하던 반찬들입니다. 젓갈에 버무린 깻잎, 두릅 장아찌, 그리고 매실청으로 양념한 멸치볶음. 매일 아침 도시락에 꼭 챙겨달라고 하셨죠. 재현은 의아한 표정으로 도시락을 바라보았습니다. 윤희는 젓가락을 건네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재현은 잠시 망설이다가 젓가락을 들어 깻잎 쪽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렸어요. 그는 천천히 씹으며 무언가를 기억해내려는 듯 눈을 감았습니다. 이만나 어디서 재현의 목소리가 갑자기 떨렸습니다. 그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눈을 떴고 멸치볶음을 한 입 더 먹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몸을 앞으로 숙이며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괜찮으세요? 윤희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재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꼭 감은 채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몇 분이 지나고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바다 파도 소리 그리고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의 말에 윤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분명 기억의 조각이었습니다. 준호와 윤희가 신혼여행으로 떠났던 제주도의 기억이었죠. 우리가 신혼여행으로 제주도에 갔었어요.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쌓고 놀았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재현은 고개를 저었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부드러워진 눈빛이었어요. 그는 도시락의 나머지 반찬들도 천천히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맛볼 때마다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죠. 부인이 만드시는 음식은 정말 특별하네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맛 같아요. 윤희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음식의 맛으로 기억이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는 듯 했어요. 음식은 때로 약보다 강한 힘을 지니기도 합니다. 특히 추억과 함께였을 때는요. 아이 아기 울음소리도 들리는 것 같아요. 재현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미나가 태어났을 때의 기억인가 봐요. 준호 씨는 병원에서 딸을 처음 안았을 때 펑펑 울었어요. 재현은 더 이상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고요히 앉아 기억의 파편들이 조금씩 떠오르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그를 재촉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그에게 충격적인 경험일 테니까요. 잠시 후 재현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정말 박준호였을까요? 지금도 확신이 없으신가요? 윤희의 물음에 재현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두 개의 인생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박재현으로서의 삶,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박준호로서의 삶이었죠. 기억이 조각조각 떠오르는 것 같아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재현은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내려다 보였어요. 그는 오랫동안 말없이 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정말 박준호라면 그동안 부인과 아이에게 너무 미안한 일을 한 거군요. 윤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준호 씨의 잘못이 아니에요. 아무도 그런 사고를 예상할 수 없었어요. 기억을 잃었다는 것도. 재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윤희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제 가족도 있어요. 그들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 말에 윤희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어요. 준호, 아니 재현은 이미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그에게는 새로운 아내와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그를 사랑하고 그 또한 그들을 사랑하고 있었겠죠. 이해해요. 윤희는 작게 말했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눈가에 맺혔지만
그녀는 꾹 참았어요.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우리 딸에게는 아빠가 있었다고 말해줄 수 있으니까요. 재현은 천천히 윤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기억할 수 있었다면. 말을 잇지 못하는 재현을 보며 윤희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그를 괴롭히지 말아야 한다고요. 그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15해 동안 그녀가 바란 것은 단지 그가 살아있기를 그뿐이었으니까요. 이제 가볼게요. 찾아와서 미안해요. 윤희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그의 삶을 흔들고 싶지 않았어요. 준호가 죽었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15해보다 그가 살아있지만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더 고통스러웠지만 그녀는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문 앞에 다다랐을 때 재현이 그녀를 불렀습니다. 잠시만요. 재현은 책상 서랍을 열고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커플 반지였어요. 그는 반지를 윤희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무슨... 사고 전날 밤에 꿈을 꿨어요. 바다에 빠져 반지를 잃어버리는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반지를 풀러두고 배에 탔던 것 같아요. 윤희는 놀란 눈으로 반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분명 그들의 결혼 반지였습니다. 준호의 반지엔 윤희에게라는 각인이, 윤희의 반지엔 준호에게라는 각인이 새겨져 있었죠. 그때 못 찾은 거 지금 돌려줄게요. 늦어서 미안해요. 재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가 준호로 돌아온 것만 같았어요. 그 후로 윤희와 재현은 다시 만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윤희는 미나에게 진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미나도 상황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엄마, 아빠를 원망하지 않아요. 그냥 언젠가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윤희는 딸에게 약속했습니다. 언젠가 적절한 때가 오면 딸과 아버지의 만남을 주선해주겠다고요. 하지만 그것은 서두를 일은 아니었습니다. 모두에게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난 어느 토요일 윤희는 강남에 새로 문을 연 윤희네찬 매장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이번 매장은 특별했어요. 매장 한편에 작은 전시 공간을 마련했기 때문이었죠. 그곳에는 15해를 기다린 사랑이라는 제목과 함께 윤희와 준호의 이야기가 담긴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사업가로서는 비합리적인 결정이었을지 모르지만 윤희에게는 필요한 마음의 정리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묶여있지 않기로 했습니다. 준호의 기억을 간직하되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어요. 매장 정리를 마치고 나오는데 문득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재현이 망설이듯 가게 앞에 서 있었어요. 그는 윤희를 보자 어색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여기를? 우연히 지나가다가 간판을 봤어요. 윤희네찬 이름이 눈에 띄어서요.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재현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혹시 깻잎 좀 있나요? 윤희는 그의 질문에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그들 사이에 특별한 연결고리를 상기시키는 말이었어요. 물론이죠. 들어오세요. 윤희는 그를 안내했고 재현은 조심스럽게 가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전시된 사진들을 유심히 바라보았어요. 사진들이 참 좋네요. 고마워요. 제게 소중한 추억들이에요. 재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어요. 저 미나를 만나고 싶어요. 준비가 되었다면요. 윤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의 말은 많은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가 박준호임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했고 과거와 마주할 용기를 냈다는 의미이기도 했어요. 미나도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해요. 재현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내 윤희에게 건넸어요. 그것은 윤희가 보여주었던 미나의 아기 사진이었습니다. 자꾸 이 아이 생각이 나서요. 제 딸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따뜻해져요. 윤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것은 시작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시작이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그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겠지만 이제 그 삶 속에 서로를 위한 작은 공간이 생겼습니다. 재현이 떠난 후 윤희는 창가에 서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인연은 사라지지 않아 잊혀졌을 뿐이야. 윤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15해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음을 이제는 알 수 있었어요. 때로는 삶이 우리에게서 소중한 것들을 빼앗아 가기도 하지만 또 다른 형태로 그것들을 돌려주기도 한다는 것을요.